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2 팀 AI 펜싱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MQTT 기반 적응형 IDS입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1 소개에서는 주제 소개, 개발 동기 및 차별성, 프로젝트 구상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 개발에서는 위장 데이터 생성, 검증 모델, IDS, 오픈AI API, 시연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파트 3 결과에서는 논문 작성,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소개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 캡스톤을 진행하면서 주제로 정한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MQTT 기반 적응형 IDS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IDS를 우회하기 위한 정상처럼 위장한 가짜 MQTT 트래픽을 만들고 생성형 AI를 공격자 역할로 구성해 지속적으로 IDS를 공격합니다. 이때 생성된 가짜 MQTT 트래픽이 진짜 제대로 생성된 가짜 MQTT 트래픽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AI 기반 검증 모델을 통해 1차 검증을 진행합니다. 검증을 통과한 가짜 MQTT 트래픽을 통해 IDS를 공격하여 공격으로 탐지하지 못하고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공격을 IDS 룰에 자동 추가하므로 IDS의 지속적인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개발 동기 및 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oT 기기의 성장과 보안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물 인터넷 시장은 매년 2조 원씩 성장하며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유기나 CCTV 등 약 1만 대의 장비에서 보안 설정 없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해커들에게 손쉽게 공격 경로를 제공하고 있어 보안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QTT 프로토콜의 한계점입니다. MQTT는 IoT 장비 간 통신을 위한 경량 프로토콜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보안 기능이 기본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장비 하나라도 보안 설정이 미흡하면 전체 네트워크에 큰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성형 AI의 문제점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해커가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챗GPT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랜섬웨어를 제작하거나 자동화된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의 발전이 공격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IDS의 한계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은 오탐, 미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정교한 공격을 탐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IDS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탐지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문제인식이 본 프로젝트의 개발 동기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저희는 기존과 차별화된 IoT 보안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시스템의 차별성입니다. 저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IDS를 우회하는 공격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고 이를 AI 검증 모델로 분석하여 실제로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생성형 AI 기반 해킹 시도나 제로데이 공격처럼 기존 룰로 탐지하기 어려운 위협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DS를 우회한 데이터는 IDS 룰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탐지 체계가 계속 진화하며 이는 정적인 보안 체계를 넘어 능동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갖추게 해줍니다. 실제로 저희 시스템은 IDS 우회 공격 데이터 생성 데이터 검증, IDS 탐지 회피 여부 판단, IDS 룰 반영 후 우회한 룰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재생성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며 IDS의 탐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구상도입니다. 저희는 실험을 하기 위해 OS를 칼리 리눅스를 사용해 구축하였고 MQTT의 서버 역할인 브로커와 서버를 구독해 정보를 주고받는 퍼블리셔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퍼블리셔 쪽에는 악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오픈AI API와
생성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후 브로커로 공격을 진행합니다. 브로커 쪽에는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수리카타 IDS와 로그를 기반으로 패킷을 분석하고 룰을 생성할 수 있는 오픈AI API를 구축하여 MQTT 브로커가 새로운 공격에 대한 룰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생성한 룰을 다시 공격자의 오픈AI API로 보내 해당 룰을 우회할 수 있는 공격을 생성하여 반복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AI에 대한 위협,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트 2 개발입니다. 먼저 위장 데이터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캐글의 MQTT 셋을 활용하였으며 공격별 CSV와 PCA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CAP은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한 파일이고 CSV는 PCAP 파일에서 머신러닝에 활용하기 위해 60개의 피처에 대한 값을 추출해 정리한 파일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격별로 피처의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공격별 특징이 존재하며 사용하는 피처와 정상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해야 할 피처는 조금씩 다릅니다. 브루트 폴스 공격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CSV와 PCAP의 일부로 brutepulse.csv의 mqtt.msg 타입이라는 피처가 존재하는데 사진에는 1, 2가 보이고 이 값은 PCAP에서 connect command echo로 통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mqtt.password, mqtt.username이라는 피처에 해당하는 값들이 PCAP 파일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격별로 위장할 수 있는 피처를 선정하고 공격 CSV 파일을 기반으로 피처의 값을 변경하여 CSV를 생성합니다. 이때 CSV 파일은 공격의 흐름을 직접 만들 수 없기 때문에 CSV를 기반으로 PCAP 파일로 변환하여 공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생성한 CSV 파일을 검증 모델에서 1차 검증을 진행하여 생성한 공격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브루트폴스 유형의 MQTT 공격을 기반으로 위장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리카타 IDS 탐지류를 함께 자동 생성, 전달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브루트폴스는 MQTT 프로토콜을 악용한 대표적인 공격 방식 중 하나로 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무작위로 반복 입력하여 인증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본 악성 brutepolse.csv 파일에서 공격의 특징을 API에 전달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수리카타의 룰도 전달받아 해당 룰을 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우회 성능이 뛰어난 CSV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PI가 기존 브루트폴스와 룰 파일을 참고하여 만든 CSV 파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CSV2 PCAP 코드를 통해 패킷 형태로 변환하고 브로커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CSV2 PCAP 코드를 통해 가짜 CSV 파일에 PCAP 파일과 공격 성공 유무를 알 수 있는 로그 파일도 함께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검증 모델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된 가짜 데이터가 정상처럼 보이는 공격이 아니라 진짜 정상이라면 IDS 룰의 정상적인 접근을 막는 룰이 추가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IDS를 직접 공격하기 전 검증 모델을 통해 1차 검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증 모델로는 Isolation Forest, LSTM, XGBoost 총 3가지를 비교하였습니다. Isolation Forest는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 설계된 트리 기반의 모델입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무작위로 분할하며 이상치는 일반적으로 더 적은 분할수로 격리된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를 활용해 이상치를 판별합니다. LSTM은 순환 신경망의 일종으로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흐름과 장기 의존성을 학습하는 데 특화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XGBoost는
의사결정 트리를 앙상블하는 방식의 모델로 경사하강법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과 각 모델의 TPR 성능을 비교하여 최종 선정된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으로는 앞선 연구에서 MQTT 프로토콜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고 AI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정상 데이터 약 74만 개와 공격 데이터 약 6만 개를 합한 총 80만 개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 중 저희 시스템에 사용할 모델을 선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TPR을 사용했습니다. TPR은 실제 공격 중 탐지된 비율을 의미하며 높은 TPR의 성능은 공격을 놓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98%의 성능을 보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검증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침입 탐지 시스템, 즉 IDS 환경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칼리 리눅스는 보안 전문가와 해커들이 침투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다양한 공격 도구와 분석 툴이 사전 탑재되어 있어 실험과 학습 모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이 칼리 리눅스에 수리카타라는 IDS 도구를 탑재했습니다. 수리카타는 오픈소스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IDS뿐만 아니라 IPS 기능, 그리고 NSM 기능까지 제공하는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수리카타는 고속 패킷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 네트워크 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험 환경에서 칼리 위에 수리카타를 설치해 생성한 가짜 데이터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MQTT 프로토콜과 모스키토 브로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MQTT는 경량 메시지 전송을 위해 설계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특히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 예를 들어 IoT 디바이스처럼 리소스가 적은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기반의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데이터를 송신하는 쪽과 수신하는 쪽이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를 가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스키토는 바로 이 MQTT 프로토콜을 실제로 구현한 오픈소스 메시지 브로커입니다. 저희가 MQTT 통신을 테스트하거나 실제 서비스를 구현할 때 사용했고, 모스키토는 퍼블리셔가 보낸 메시지를 중계하여 서브스크라이버에게 전달하는 중심 서버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리카타 IDS가 네트워크의 패킷을 분석하여 탐지하기 위해서는 룰 설정이 필요합니다. 수리카타의 룰은 기본적으로 스노2의 룰을 상속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룰 작성의 기본적인 틀은 액션, 헤더, 룰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액션은 탐지 이후의 동작, 헤더는 프로토콜, IP, 포트, 다이렉션에 대한 설정, 룰 옵션은 탐지에 요구하는 값에 대한 설정입니다. 따라서 룰 옵션을 공격별로 상세히 작성해야 IDS의 탐지 능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IDS의 탐지 결과인 로그입니다. pest.log는 탐지 내용을 기반으로 룰 설정에서 작성한 메시지의 값을 출력해주는 로그입니다. 예시로 브루트 폴스 공격에 대한 룰을 설정하고 공격을 받으면 pest.log에서 해당 알림을 출력합니다. 따라서 pest.log는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약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그입니다. 다음으로 ev.js는 현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모든 패킷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로 pest.log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패킷 분석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브로커 칼리에서 IDS와 연계된 API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카타 IDS가 네트워크 패킷이 들어오면 로그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오픈AI의 API는 IDS의 로그를 분석하여 개선된 룰을 생성합니다. API 흐름도입니다. 먼저 퍼블리셔는 기존 탐지 규칙을 우회하도록 한 공격을 생성하고
MQTT 형식의 트래픽으로 가공하여 실제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게 파이썬 코드로 패킷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는 브로커로 실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합니다. 브로커에서는 수리카타 IDS가 이 트래픽을 감시하고 탐지 여부를 판단한 뒤 로그를 생성합니다. 수리카타가 생성한 로그는 API로 전송되며 API는 로그를 분석하여 어떤 특성이 우회를 유도했는지 판단하고 새로운 수리카타 탐지 룰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생성된 룰은 퍼블리셔에게 전송하여 새로운 룰을 바탕으로 다시 우회할 수 있는 공격을 자동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퍼블리셔는 점점 정교한 우회 데이터를 생성하고 브로커는 지속적으로 룰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처음은 클라이언트에서 runner.py 코드를 실행하여 자동화를 시작합니다. 러너 코드는 SSH 통신을 통해 브로커 측의 파일 수신 코드를 선행시켜 성공적으로 가짜 데이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브로커 측의 쉘 코드를 사용하여 파이썬 과상 환경을 실행 후 업데이트 수리카타 rules.py가 실행되어 공격 데이터 통신 로그 파일을 참고하여 개선된 수리카타.rules 파일을 생성하고 갱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커 측의 러너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제 브로커 측의 러너 코드 동작입니다. 퍼블리셔 측의 러너 코드와 구조적으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브로커 측의 코드로서 작동하므로 퍼블리셔 측으로 업데이트 룰을送신하는 것과 퍼블리셔 측의 가짜 데이터 생성 코드를 실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가짜 데이터 생성 코드는 브로커로부터 받은 룰 파일과 공격의 원본 데이터를 참고하여 룰을 우회할 수 있는 공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러너 파일에는 횟수 기반으로 루프를 제어하기 위해 맥스 카운트의 이름의 변수로 최대 루프 횟수를 설정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칼리2에서 러너 파이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이제 자동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동화가 시작하면 이제 칼리1에 페이크 데이터 테이블을 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SSH 통신을 통해서 칼리1의 환경에서 업데이트 수리카타 룰 파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저희가 전송받은 페이크 데이터 테이블과 그리고 이제 통신 로그 파일을 확인을 해서 개선된 룰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룰 파일은 로컬에 있는 수리카타 로컬 룰에 적용되고 그리고 통신을 위해서 홈 디렉터리에도 이제 생성이 됩니다. 홈 디렉터리가 생겼고 이제 칼리2에도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SSH 통신을 통해서 이제 칼리1에서는 칼리2로 공격 생성 파일을 실행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업데이트 수리카타 룰과 그리고 페이크 데이터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좀 더 개선된 정보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데이터는 이제 검증 모델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CSV2 패킷 파일을 통해서 이제 칼리1의 환경으로 통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패킷 파일과 성공과 실패한 이제 로그 파일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정보를 페이크 데이터 테이블을 칼리1으로 송신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 수리카타를 파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네, 이후엔 다시 칼리1으로 웨이크 데이터 테이블을 보내고, 그다음에 칼리1에서 칼리2의 환경으로 SSH 통신을 통해서 공격 생성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네, 공격이 생성이 되었고, 이제 탐지 모델을 통해서 CSV의 탐지를 평가 탐지를 하고, 똑같이 이제 CSV2 패킷 파일을 통해서 칼리1의 환경과 통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칼리1의 환경으로 업데이트 3카타 룰 파이 코드를 실행하여 똑같이 반복하면서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업데이트 3카타 룰이 전송이 되었지만 저희가 이제 설정해 놓은 맥스 카운터에 의해서 일단 자동화가 멈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한전기학회 산업전기응용 부문의 대학생 작품 경진대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캡스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응형 보안 구조입니다. 오픈AI API와 IDS를 결합함으로써 정적인 룰 기반이 아닌 능동적이고 유연한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위장 데이터의 강화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IDS 룰을 기반으로 탐지를 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실제 공격이지만 정상처럼 위장된 데이터를 통해 IDS의 탐지 한계를 시험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IDS 룰의 성능 강화입니다. AI가 공격 패킷의 로그를 분석하고 기존 룰이 놓치고 있는 패턴을 찾아내 자동으로 룰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데이 공격 방지입니다. 기존 룰로는 탐지할 수 없었던 제로데이 공격까지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는 단순한 침입 탐지를 넘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능형 보안 시스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룰 업데이트와 위장형 데이터 생성 자동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확장 가능한 IDS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는 IoT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대응력 향상과 제로데이 공격 대응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